아저씨, 강패들이 쫓아와요. 이쪽으로 숨어요. 과직. 남자의 비명소리가 폭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추격자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기 있다. 놓치지 마. 막다른 골목.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아저씨 이쪽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 하지만 남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12년 전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그 사람의 목소리와 똑같았으니까요. 여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는 순간 남자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대체 아가씨는 누구입니까?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처럼 그거 돈 드는 거 아뇨? 하실지 몰라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이틀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틀 전 서울 명동 지하철역. 퇴근 시간이 지난 오후 9시 통행로 한켠에 낡은 앰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기타를 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죠. 천서진 22살. 낮에는 세차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지하철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진이 기타줄을 튕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지하 통로를 가득 채웠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그냥 멍하니 서서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하고 외롭지만 희망적인 그런 울림이었죠.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와 함께 동전과 지폐들이 기타 케이스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 명품 구두,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 강민재 44. 유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민재는 서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죠. 서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기, 노래 신청하시려고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의 얼굴을, 목소리를, 그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 응시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이 여자의 목소리는 1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송유진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웃는 모습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버릇도, 심지어 말투까지. 민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려 하자 민재는 황급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지갑을 꺼내 10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기타 케이스에 던졌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민재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서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아저씨, 이거 너무 많은데요. 잠깐만요.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걸어 지하철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민재의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죽은 사람과 똑같은 목소리라니. 설령 목소리가 비슷할 수는 있어도 저렇게까지 똑같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재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사람 보내.
명동역에서 버스킹하는 여자 가수 있어. 천서진이라고 해. 그 사람 신상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해. 전화를 끊고 민재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린 그날. 그리고 그날 갓 태어난 딸 강하윤이 신생아실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12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도 단 하나의 단서조차 찾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 밤 운명은 그에게 기묘한 선물을 던져주었습니다. 죽은 아내와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여자.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여자가.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눈 내리는 밤거리를 달렸고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서진, 대체 넌 누구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며칠 뒤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유성그룹 회장실. 민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김 비서가 가져온 천서진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이름 천서진, 나이 22살, 주소 서울 마포구 옥탑방.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출생 기록 없음. 호적 등재일 12년 전. 12년 전이라는 그 숫자가 민재의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딸 하윤이 사라진 것도, 아내 유진이 세상을 떠난 것도 정확히 12년 전이었습니다. 민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서진은 12년 전 갑자기 나타난 기억상실 소녀였습니다. 당시 한태식이라는 남자가 길에서 쓰러진 소녀를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갔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자 그냥 키우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한태식은 5년 전 교도소에서 병사했습니다. 죄목은 유괴 및 인신매매. 민재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유괴범이 키운 기억상실 소녀. 1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죽은 아내와 똑같은 목소리. 민재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3년 전 아내 유진이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유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매일 노래 불러줄게. 엄마 목소리 예쁘지? 유진은 노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침마다 샤워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요리할 때도 청소할 때도 늘 흥얼거렸죠. 만약 하윤이 살아있다면 그 아이도 엄마의 목소리를 닮았을까요? 민재는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다시 명동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8시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서진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죠. 민재는 사람들 뒤에 숨어 서진을 관찰했습니다. 서진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죠. 유진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서진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진의 기타 케이스에서 돈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오늘 얼마 벌었어?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오늘 대박이야.
10만 원 넘게 벌었어. 오빠. 민재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남자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어제 너 목소리 쉬었잖아. 괜찮아. 나 목 진짜 튼튼해.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민재는 곧바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천서진 옆에 있는 남자 조사에 지금 당장 30분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준서 23, 천서진과 함께 산다고 알려진 오빠. 직업은 복싱 체육관 트레이너. 하지만 김비서의 다음 말이 민재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준서와 천서진은 호적상 남매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전혀 없어요. 뭐라고? 한준서의 아버지가 한태식입니다. 그 유괴범 말입니다. 민재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유괴범의 아들이 서진을 키웠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재는 멀리서 서진과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서진의 짐을 들어주고 서진은 준서의 팔짱을 끼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화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끔찍할지.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내 딸이라면 저 남자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딸을 키운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저 남자의 아버지가 딸을 유괴한 범인이라면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서진과 준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서진이 민재를 알아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 하지만 준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서진을 자기 뒤로 밀어내고 민재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위험한 짐승을 마주한 것처럼. 민재는 준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한준서 맞지?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시죠? 왜 내 이름을 알아요? 알아야 할 게 많아서. 천서진이 누구야? 진짜 내 동생이야? 그 순간 준서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민재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서진이한테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내가 왜? 재벌들은 다 똑같아요. 사람을 갖고 놀잖아요. 준서는 서진의 손을 꽉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준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천서진, 그의 정체가 뭐야? 내 아버지가 어디서 데려온 거야? 준서가 민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관심 끊으세요. 아니면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준서는 서진을 데리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는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반드시 천서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한준서 24시간 미행 부처. 그리고 천서진 DNA 샘플 구해. 어떻게요? 방법은 내가 찾아. 머리카락 하나면 돼. 전화를 끊고 민재는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마포구 낡은 복싱 체육관. 한준서는 샌드백을 두들기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질에는 평소와 다른 공격성이 묻어났죠.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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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백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나타난 그 재벌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강민재. 준서는 그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유성그룹 회장이라는 것도 왜 그런 사람이 서진에게 접근하는 걸까요? 준서는 불안했습니다. 12년 동안 지켜온 평화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죠. 오빠, 밥 먹으러 왔어. 준서는 샌드백을 멈추고 장갑을 벗으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왔어? 오늘 버스킹은? 낮 공연 끝났어. 저녁은 안 나갈 거야. 오빠랑 밥 먹고 싶어서. 둘은 체육관 한켠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서진이 만든 김밥과 계란말이였죠. 서진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오빠 있잖아.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 준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일? 며칠 전에 어떤 아저씨가 100만 원이나 주고 갔잖아.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왔어. 그리고 어제도. 뭐라고 하던데? 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노래 듣고 돈 놓고 가. 근데 자꾸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마치 누굴 찾는 것처럼. 준서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그 남자였습니다. 서진아. 응? 그 사람한테 절대 가까이 가지 마. 알았지? 서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나쁜 사람이야? 재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특히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준서의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밝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오빠, 나 다음 달에 오디션 볼 거야. 오디션? 응. 방송국에서 하는 트로트 가수 선발전. 1등하면 데뷔시켜준대.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준서는 그런 서진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의 꿈은 가수였습니다. 정확히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 길거리가 아닌 진짜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며 노래하는 것. 오빠가 응원할게. 넌 분명 잘할 거야. 진짜? 고마워, 오빠. 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만약 서진이 정말 유명해진다면? 방송에 얼굴이 나온다면? 그때도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서진이 혼자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길. 준서는 체육관 정리가 남았다며 서진을 먼저 보냈습니다. 서진은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죠. 그때였습니다. 천서진 씨.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 옆에 기대어. 아저씨. 깜짝이야. 어떻게 여기를. 민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시간 좀 내줄래? 서진은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은 며칠 동안 수백만 원을 후원해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무슨 얘기인데요? 민재는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꿈이 가수라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네. 유성그룹 산하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어. 거기 소속 가수로 데뷔시켜줄게. 체계적인 트레이닝에 앨범 제작까지. 돈은 걱정하지 마.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그런 걸 해주시려는 거예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특별해서 꼭 세상에 알리고 싶어.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서진은 민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뭔가 간절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공짜는 없잖아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 없어. 단 하나 정기적으로 내 회사에 와서 연습하면 돼. 그리고 민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끔 나랑 얘기 좀 해줘. 내 이야기를.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들.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요. 10살 이전은 전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도? 네. 왜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났어요. 그때 오빠네 가족이 절 데려가서 키워줬고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억상실. 12년 전. 10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냥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추억 만들면 되니까. 민재는 명함 하나를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생각해봐. 그리고 결정되면 연락 줘. 민재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서진은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성그룹 회장 강민재. 회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오빠가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서진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안고 노래를 불러주는 꿈.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 하윤아, 엄마가 노래 불러줄게. 우리 딸 예쁘게 자렴. 서진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하윤? 그게 누구죠? 왜 자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을까요? 일주일 후 유성그룹 회장실. 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봉투 하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겉면에는 DNA 검사 결과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죠. 사흘 전 서진이 유성 엔터테인먼트에 처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연습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민재는 대기실에 남겨진 그녀의 가방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했습니다.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민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확실하게.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는 순간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검사자 강민재와 피검사자의 친자관계 확률 99.97%.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수백억 원을 쓰고 수만 번 절망했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하윤아. 민재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 하윤의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손, 초승달 모양의 점이 찍힌 목덜미. 민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라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태식? 그 유괴범. 왜 내 딸을 납치했을까요?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한준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민재는 즉시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한태식에 대해 다시 조사해. 12년 전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조리 파헤쳐.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준서도. 그 녀석이 서진을 왜 그렇게 지키려 하는지 이유를 찾아.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유성 엔터테인먼트 연습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전문 트레이너, 최신 장비,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서진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서진아, 그 회장이라는 사람 수상해. 왜 너한테만 그렇게 잘해주는데? 오빠, 내 실력 인정해준 거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준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강민재 회장을 만날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움? 아니면 두려움?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연습실 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연습 중이야? 서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왜? 지나가다가 불이 켜진 게 보여서. 너무 무리하지 마. 묵상한다. 민재는 서진에게 다가와 의자를 권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네. 혹시 목에 점 있지? 서진이 깜짝 놀라며 자신의 목덜미를 만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연히 봤어.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오빠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대요. 민재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서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 줄래? 진짜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서진은 민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왜 자꾸 그걸 물어보세요? 제 과거가 궁금하세요? 응. 너무 궁금해. 왜요?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해요. 내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은 누구인지. 찾고 싶어?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뭐가?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절 일부러 버린 거라면? 저 같은 딸은 필요 없다고 버린 거라면?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어떻게 아세요? 나도 딸을 잃어봤거든. 서진이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2년 전이야. 딸이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병원에서 사라졌어. 아내는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회장님, 12년 동안 찾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민재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는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거든. 설령 온 세상이 무너져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딸을 찾으셨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찾았어. 바로 며칠 전에. 정말요? 다행이다. 서진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딸이라는 것을. 민재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분명 찾을 거야. 널 찾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럴까요? 그럼 내가 장담할게.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민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진실을 말해줄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누가 널 내게서 빼앗아 갔는지.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준서, 그 녀석의 정체를 밝혀낼 때가 왔습니다. 이틀 후 유성그룹 본사 지하주차장.
민재는 차에서 내리다 멈칫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박혜란이었습니다. 민재의 고모이자 유성그룹 전무. 민재야, 요즘 내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박혜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버스킹 가수 한 명한테 집착한다면서? 회사 돈으로 데뷔시켜주고 매일 밤 연습실에서 단둘이 있고. 민재는 고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사생활까지 감시하십니까? 사생활? 내가 회장이야, 회장. 내 행동 하나하나가 회사 이미지야. 박혜란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 여자애 뭐가 특별한데? 왜 그렇게 목을 매는 거니?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모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혜란은 12년 전부터 하윤의 실종 사건을 이용해 민재를 압박해왔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회장직을 빼앗으려 했죠. 만약 하윤을 찾았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냥 재능 있는 가수를 발굴한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박혜란은 민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민재야, 아직도 하윤이를 못 잊은 거니? 그 애는 죽었어. 12년이 지났어. 이제 그만 놓아. 민재는 고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민재는 차에 올라 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박혜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천서진이라는 여자 조사해. 강민재가 왜 그 애한테 집착하는지 알아내. 다음 날 밤 박혜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천서진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혜란의 남편 이동훈이 그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의사였지만 불법 장기 매매로 면허가 박탈된 인물이었죠. 여보, 이거 이상해. 동훈이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진의 목덜미를 클로즈업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점 좀 봐. 초승달 모양이잖아. 박혜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녀는 급히 서랍을 뒤지더니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2년 전 신생아 강하윤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목덜미 초승달 모양. 박혜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 돼. 그 애가 살아있었다니. 동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설마 그 애를. 닥쳐. 생각 좀 하자. 박혜란은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12년 전 그녀는 조카 하윤을 납치했습니다. 민재가 아이 양육에 매달리느라 회사 경영을 소홀히 하게 만들려던 계획이었죠. 원래는 며칠 후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유괴를 맡긴 한태식이 돈을 더 요구하며 협박했고 박혜란은 증거 인멸을 위해 아기를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한태식은 아기를 죽이지 않고 키웠던 것입니다. 여보, 이거 큰일인데. 만약 민재가 진짜 그 애를 찾은 거면 우리 다 죽어. 살인 교사로. 박혜란은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없애야지. 이번엔 확실하게. 그날 밤 11시 마포구 옥탑방. 서진은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야간 트레이닝 때문에 체육관에 남아 있었죠.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서진은 의아했습니다. 이 시간에 택배라니? 하지만 혹시 회사에서 보낸 건가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검은 복면을 쓴 남자 둘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야! 서진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한 남자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어. 서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발버둥치고 깨물고 핥히었습니다. 인연이 남자가 서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서진의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다시 열리며 준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준서는 복서답게 빠르고 정확한 펀치로 괴한 하나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괴한이 칼을 꺼냈습니다. 비켜. 안 그러면 찌른다. 준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칼날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으윽. 하지만 준서는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괴한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괴한이 쓰러지며 칼을 놓쳤습니다. 준서는 피 흐르는 손으로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오빠. 손이. 서진이 준서의 손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살점이 보였습니다. 괴한들은 급히 도망쳤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니라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회장님, 저 한준서입니다. 서진이가 습격당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소 말해. 지금 당장 간다. 준서가 주소를 말하자마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오빠를 부여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무서워. 왜 우릴 공격하는 거야? 준서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12년 전 아버지가 경고했던 그 순간이. 서진아,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진실? 준서는 피 흐르는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넌 내 진짜 동생이 아니야.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0분 후 검은 세단 한 대가 옥탑방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민재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뒤로 경호원 6명이 따라왔죠. 문을 박차고 들어간 민재는 피로 얼룩진 방바닥과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서진, 그리고 피를 흘리며 서진을 감싸고 있는 준서를 발견했습니다. 서진아. 민재는 달려가 서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뺨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서진은 민재를 보자 와락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민재는 떨리는 서진을 꽉 안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딸을, 내가 이제야 찾은 딸에게 손을 대다니. 민재는 준서를 돌아봤습니다. 준서의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봐 젊은이. 손이. 준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진이만 무사하면 돼요. 민재는 경호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둘 다 병원으로 데려가. 내 주치의한테 연락해서 응급실 아니라 VIP 병동으로 바로 올려. 알겠습니다. 민재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킬게.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1시간 후 병원 VIP 병동. 준서는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힘줄이 절단되어 봉합수술이 필요했죠. 서진은 옆 병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경미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은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김 비서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들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누가 보냈어? 박혜란 전무님입니다.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증거는? 범인 중 한 명이
과거 전무님 남편 이동훈 씨의 병원에서 일했던 자입니다. 통화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찰 신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잘했어. 경찰은 나중에. 지금은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실안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넌 내 진짜 동생이 아니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때 준서가 붕대를 감은 손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서진이 벌떡 일어나 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손은 괜찮아? 응. 수술 잘 끝났어. 둘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아까 내가 한 말 기억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동생이 아니라고. 응. 사실은. 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아빠 한태식은 유괴범이었어. 12년 전 어떤 어린아이를 납치했어.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아기가 나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나는 11살이었어.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조직에서는 없애라고 명령했대. 없애다니? 죽이라는 거였어. 증거인멸.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예뻤어. 그 작은 손, 올 때마다 빨개지는 얼굴. 나한테 동생이 생긴 것 같았어.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빌었어. 이 아기 죽이지 말고 나한테 달라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키울게. 제발. 오빠. 아빠는 조직을 배신하고 도망쳤어. 너를 데리고. 그리고 우린 도망자로 살았어. 준서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5년 전 아빠가 잡혔을 때 나한테 말했어. 서진이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을 거라고. 언젠가 찾으러 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꼭 지켜주라고. 서진은 오열했습니다. 그럼 내 진짜 부모는? 모르겠어. 아빠도 누구한테 돈을 받고 일한 건지 몰랐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 두 사람이 동시에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다가와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아니, 하윤아. 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 내 아빠. 서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는 품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률 99.97%. 넌 12년 전에 병원에서 실종된 내 딸이야. 종이가 서진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내 목에 초승달점, 엄마를 닮은 목소리, 모든 게 일치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12년이나 헤매게 해서. 아빠가. 정말 미안해. 서진은 멍하니 민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민재는 무너졌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하윤아, 내 딸.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절대로. 준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서진은, 아니 하윤은 진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준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어디가? 너 이제 아빠 찾았잖아.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도 내 가족이야. 날 살려준 사람, 날 키워준 사람. 평생 내 오빠야.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준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딸을 지켜줘서. 준서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2년 만의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성그룹 이사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박혜라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어차피 증거가 없어. 저 애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민재가 들어오는 순간 박혜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재의 뒤로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박혜란 전무 당신을 살인 교사 및 유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무슨 헛소리야. 박혜란이 벌떡 일어났지만 경찰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헛소리? 12년 전 당신이 한태식에게 돈을 준 통장 기록이 있어. 그리고 어젯밤 습격범들의 자백도 받았고, 그건 조작이야. 조작? 당신 남편 이동훈도 이미 자백했어. 당신이 신생아를 유괴해서 자기한테 넘겼다고. 불법 장기 매매 조직에 팔려고. 박혜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고모, 아니 박혜란. 내가 당신을 믿었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민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내 딸을 납치해서 죽이려 했어.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12년 동안 나를 지옥에서 살게 만들었어. 민재야,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냥 며칠만 숨겨뒀다가. 거짓말 마. 한태식한테 아기를 없애라고 지시한 녹음 파일도 있어.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박혜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기 흔적 없이 처리해. 절대 살려두면 안 돼. 박혜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 달라고. 나 유성그룹 전무야. 이제 아니야. 당신은 살인 미수범일 뿐이야. 민재는 끌려가는 고모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내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생각하면서. 박혜라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옥상 정원. 민재와 하유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유는 여전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천서진이었던 자신이 오늘은 강하윤이 되었으니까요. 아빠. 하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직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죠. 응?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민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 너처럼. 아침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침 준비를 했지. 민재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매일 너한테 노래를 불러줬어. 자장가도 동요도. 그래서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건가요? 아마 엄마 유전자겠지. 목소리도 엄마랑 똑같고.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를 한 번도 기억 못하는 게 너무 슬퍼요. 민재가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줄게. 그리고 민재는 주머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 녹음한 자장가가 있어.
내가 태어나면 들려주려고 만든 거야. 정말요? 응. 집에 가면 들려줄게. 하윤은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줘서. 민재는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12년간의 고통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한 여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약사 가운을 입은 김민서였습니다. 준서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민서는 준서의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오빠. 준서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민서는 준서의 붕대 감긴 손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손이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서진이 지켰어. 서진이 언니는 무사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진짜 아빠를 찾았어. 뭐? 준서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서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니는 이제 재벌 회장 딸로 사는 거야? 그렇지. 민서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할 거야? 슬프지 않아? 준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슬프지. 근데 기뻐. 서진이가 행복해 보여서. 오빠, 나는 할 일을 다 한 거야. 아빠가 부탁한 대로 서진이를 지켰어. 이제 진짜 가족한테 돌려준 거고. 민서는 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나는 평생 오빠 편이야. 알지? 준서는 민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이 안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과 민재였습니다. 하윤은 준서를 보자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손은 괜찮아? 응. 걱정 마. 하윤은 준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오빠, 나 이제 강하윤이래. 근데 하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서진도 강하윤도 상관없어. 오빠는 평생 내 오빠니까.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서 씨, 아니. 준서야. 네.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하윤이한테 오빠가 필요해. 나한테도 아들이 필요하고.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유괴범의 아들인데요. 내 아버지는 내 딸을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목숨 걸고 지켰어. 그건 범죄가 아니라 구원이야. 민재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는 12년 동안 하윤이를 가족으로 사랑했어. 오빠로서의 의무를 다했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도 민서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년간의 아픔이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올림픽 공원 콘서트홀. 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고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하윤이었습니다. 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팬들의 환호성이 홀을 가득 채웠죠. 하윤은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하윤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윤은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12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길거리에서 노래하면서 꿈을 꿨죠. 언젠가 무대에 서는 날이 올까? 하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더 큰 기적도 만났어요. 저를 평생 찾아 헤매던 아빠를 만났거든요. 객석 맨 앞줄,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준서와 민서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하유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찾아줘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유는 다시 객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저를 12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준 오빠. 준서가 깜짝 놀라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나 오늘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부를 거야. 들어줘. 하윤이 손짓하자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하고 따뜻한 멜로디였습니다. 하윤은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길을 잃었을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줬나요? 그 목소리는 12년 전 세상을 떠난 송유진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안아줬나요?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내 영웅. 당신이 있어 살 수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하유는 무대 위에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대기실. 하유는 무대 의상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똑똑. 문이 열리고 민재, 준서,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하유나, 정말 대단했어. 민서가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서 언니. 준서가 다가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고했어, 서진아. 아니, 하윤아. 하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한테는 그냥 서진이가 더 편해. 계속 그렇게 불러줘. 그럴까? 응. 민재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딸. 아빠도 고마워. 이 모든 게 아빠 덕분이야. 아니야. 내 재능이지. 가족 넷은 서로를 끌어안고 행복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강민재의 저택. 넓은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윤의 데뷔 앨범 자켓 사진, 준서와 민서의 약혼 사진, 그리고 네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민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오래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송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윤아, 엄마야. 엄마가 너한테 자장가를 불러줄게. 유진의 맑은 목소리가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는 매일 내 꿈속에 갈 거야. 그리고 노래를 불러줄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딸 찾았어. 정말 예쁘게 컸어. 노래도 너처럼 잘하고.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심해. 이제 내가 평생 지킬게. 하윤이도, 준서도, 민서도 모두 내 가족이야.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 잠옷 차림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엄마 목소리 듣고 있었어. 하윤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들어도 돼요? 그럼. 민재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윤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응?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좋은 아빠를 만나서.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야말로 이런 딸을 다시 만나서.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하윤아.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어머니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겨울.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이었습니다. 1년 후 같은 저택, 거실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준서와 민서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유는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민서의 면사포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요. 고마워, 하유나. 민서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서는 턱시도를 입고 민재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떨리니? 네. 너무 떨려요, 아버지. 준서는 민재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민재가 정식으로 준서를 양자로 입적했기 때문이죠. 민재는 준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민서 씨 잘해줘. 우리 며느리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그녀는 지하철 통로에서 동전을 받으며 노래하던 무명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있고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있었습니다. 하유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송유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정말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하유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차는 햇살 가득한 거리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끝없는 행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기쁨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사연 시든 꽃마차 달려오겠습니다.